자, 11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일단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오면 살짝 강박적으로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을 습관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사위를 서로 다른 주사위를 각각 A와 B라고 좀 칭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습관입니다. 문제 풀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이거나 라는 말은 또는이란 말이죠. 그래서 합이 5이거나 아니면은 무엇일 차가 5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 사건에 A라고 하고 이 사건에 B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덧셈 정리에 의해서 또는이란 말은 지금 확률식으로 쓰면 여기에 합집합 기호가 들어가는 거니까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 확률은 합이 5일 확률 더하기 차가 5일 확률에서 합이 5이고 그리고 동시에 차가 5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이렇게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온 두 개의 숫자가 더해서 5가 되고 그리고 빼도 5가 되는 숫자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이 이제 확률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짚고 넘어가면은 사실은 합이 5인 사건과 차가 5라는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죠. 즉 둘은 배반 사건입니다.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합이 5가 될 확률과 그리고 차가 5가 될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확률은 항상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바로 그 이제 해당하는 사건,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두 사건 모두 이제 분모가 똑같을 테니까 통분을 하면 하나, 둘, 세 개만 구해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각각을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보면은 두 개의 주사위를 이렇게 AB라고 표현을 하고 두 개에서 나온 눈의 수를 밑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 더해서 5가 되려면은 A에서 1이 나오면 B에서 4가 나와야 되고 A에서 2가 나오면 B에선 3이 나와야 되고 A에서 3이 나오면 B에서 2가 나와야 되고 이제 4, 1. 더 이상은 없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엄연히 서로 다른 사건이죠. 왜냐하면 위에 거는 A에서 2가 나온 거고 밑에 거는 B에서 2가 나온 거니까 이 두 개가 분명히 서로 다른 사건이라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각각의 개수를 다 세워줘야 됩니다. 두 개 없애는 거 아닙니다. 사건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눈에 보이라고 처음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오면은 아예 이름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총 4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두 개 눈의 수를 이제 두 개 숫자를 뺐을 때 5가 되는 모든 경우 수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했다고 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1이 나오면 B에서 6이 나오면 되죠. A에서 2가 나오면 B에서 7이 나와야 되는데 주사위에 7은 없죠. 그 다음에 거꾸로 B에서 1이 나오면 A에서 6이 나와야 되고 역시 다른 경우는 없죠. 그래서 총 2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걸 제일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보니까 여기 뭐 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게 표본 공간이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개수와 같죠. 근데 뭐 이거는 늘 여러 번 했었지만 그냥 36이죠. 왜냐면은 주사위 A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그리고 주사위 B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각각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6 곱하기 6 해서 36이고 이제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개수가 36이다. 그냥 바로 알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다 알았으니까 대입만 해주면
자, 대입만 해주면 36분의 4 플러스 2 해서 답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사건이 두 개가 등장하고 이렇게 생긴 조금 모양이 복잡한 사건들의 확률이 주어져 있고 사건 B의 여사건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A 위에 이렇게 알파벳 C를 올려둔 것은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뜻은 전체 표본 공간이 있을 때 이제 A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A의 여사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사건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느냐 복습을 해보면 우리 교과서는 46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여사건, 즉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바로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항상 여사건의 확률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얘를 구하는 것보다 더 훨씬 쉬우면 굳이 이거를 이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사건은 언제 쓰느냐? 바로 요 A가 요것보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구하기가 쉬울 때 그때 이 녀석을 직접 구하지 않고 차라리 더 쉬운 PA를 구해서 그냥 1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지금 쓸 때인가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B의 여집합의 사건을 확률을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은 B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뭐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요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사실 하나가 떠오르셔야 돼요. 우리 고1 때 많이 배웠던 겁니다. 자, 저거를 보고 고1 때 뭘 배웠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다시 영상을 재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1 때 뭘 배웠냐면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우리 학교 1학년 교과서에 173쪽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공부하시고 지금 보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정확히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는 A와 B의 곱사건의 여집합이었지 이렇게 생각이 바로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이 사건은 A와 B의 곱사건, 즉 A와 B가 모두 일어날 사건의 여사건이었지 이게 생각이 나면 그러면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1에서 전체 확률 그러니까 전체 확률 1에서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을 빼준 것이다. 이것이 4분의 3이다. 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우리는 이만큼과 그리고 요만큼 이 두 개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연결을 잘 시켜야 됩니다. 역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두 개를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한 사실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얘까지 연결을 시켜야겠죠. 이 세 개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다시 영상을 재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고민했다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B와 A의 교집합 그리고 B와 A 여집합의 교집합 두 개를 어떻게 하면은 B나 아니면 B의 여집합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거 두 개를 합집합하면 되겠더라는 거죠. 자, 이 생각을 떠올리는 게 바로 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는 내가 이미 아는 것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동그라미 친 뒤에 이걸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PB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과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자, 이만큼이 뭐냐면은 지금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 있고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공집합입니다. 즉 이 두 개가 배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확률이 지금 0이죠. 따라서 이 두 개만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데 문제에 다 나와 있죠. 얘가 4분의 1 플러스 얘가 지금 5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B의 확률은 통분하면 20분의 9가 되겠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인 B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B의 확률을 빼주면 되니까 1-20분의 9 해서 답은 20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연결 짓기를 잘 해야 풀 수 있는 저 녹색 부분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8가지 원두 중에서 2가지는 에티오피아, 6가지는 케냐산인데 그 중에서 2가지를 이 전체 중에서 2가지를 임의로 택할 때, 동시에 택할 때,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주어진 표본 공간이고, 그때 적어도 한 가지는 케냐산으로 고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케냐산, 이게 내가 구하는 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제 두 개를 고를 때, 커피 원두 두 개를 고를 때 케냐산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을 확률입니다. 그럼 케냐산이 한 개 이상이라는 말은 뭐 전체 두 개를 고르니까 기껏해야 한 개, 아니면은 둘 다 케냐산이거나 뭐 이럴 확률이죠.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케냐산을 내가 하나 고를 확률, 그리고 케냐산을 두 개 고를 확률, 두 개 각각을 구해서 이제 일일이 이렇게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확률을 두 개를 구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쉬우냐? 그냥 이제 케냐산을 고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하나도 안 고르거나 아니면 한 개 고르거나 두 개 고르거나 이게 전체인데, 그냥 요거에 해당하는 경우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에서 뭐만 빼면 되겠다. 케냐산은 하나도 안 고를 확률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확률에서 케냐산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확률을 빼주는 게 훨씬 더 쉬운 문제풀이겠죠. 확률을 두 개 구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만 구해서 1에서 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여사건의 확률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어떠한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은 우리 교과서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바로 그 사건의 확률만 빼주면 된다. 근데 이때는 얘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여사건의 확률로 구하는 게 훨씬 쉬울 때 이 방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쓰지 않으면 더 번거롭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만 구해가지고 1에서 빼주면 되겠죠. 확률은 항상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 분의 바로 해당하는 사건의 원소 개수, 이 두 개 구해가지고 대입만 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려면 나는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와, 즉 전체 모든 경우의 개수와 그 다음에 케냐산 없이 에티오피아산만 두 개 고르는 경우의 수 두 개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표본 공간을 먼저 보면은 표본 공간은 8가지 원두가 있을 때 그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상황이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8C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냐산을 하나도 안 고른다는 말은 원두 두 개를 고르는데 그 두 개가 다 뭐다? 에티오피아산만 두 개 고르는 경우의 수와 같죠.
그럼 지금 8개의 원도 중에서 2개가 에티오피아산이고 나머지가 케냐산인데 내가 이 중에서 2개를 고를 건데 에티오피아산만 2개 고른다는 말은 결국 에티오피아산 2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그냥 EC이죠. 따라서 1이죠. 그래서 이 1번, 2번 결과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1-82분의 1 따라서 1-28분의 1 계산하면은 28분의 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문제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결국에는 뒤에 가서 경우의 수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뭐 여사건 확률이야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할 텐데 일단 이렇게 요런 거 구하는 거 요런 거 구하는 거 다 보면 경우의 수죠.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하는 거를 잘 해야 끝까지 확률 문제에서 정답을 맞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 12, 13 풀었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1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